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 11번 문제입니다. 좀 오늘 하는 게 약간 어렵기 때문에 지루할 수 있는데 이제 오늘만 넘어가면 85점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번인데요.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암기 프린터 35번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 임대차 신고 모두 30일 이내죠.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부동산 거래 신고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개업 공개사는 해제 신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다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중개 거래면 반드시 개업 공개사가 해야 되죠. 그러나 해제 신고와 주택 임대차 신고는 개업 공개사가 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해제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할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도 따로 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도 따로 받을 필요 없다고 했죠. 시스템에서 다 부여됩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해도 해제 신고서 제출해야 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5번 모두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신고 필정은 모두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그 다음에 12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에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는 없지만 뭐 이거는 해석상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라니까 개업공개사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업공개사에게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돼 있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국가 등이 해야만 했잖아요. 해제 신고는 국가 등에게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할인한 후 확정된 법원의 판결문 등 해제 등이 확정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단독 신고 사유에 해당하는 제보를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되니까 이 경우도 전자문서로는 안 되겠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이 개업 공개사에게 해제 신고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판결에 의해서 해제된다고 했잖아요. 무효 취소 해제되는 게 몇 년 후에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계약도 아예 무효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주택자 이런 걸 유지하려면 우리 혼인도 혼인 무효가 이혼하는 것보다 더 낫잖아요. 캐리어에 이혼하면 이혼 전력이 남지만 아예 무효면 처음부터 결혼 안 한 걸로 되죠. 계약도 마찬가지 무효가 되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효 취소 해제가 소송에 의해서 몇 년 후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업 공개사만 그 사람만 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죠. 해제된 걸. 그래서 개업 공개사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해제는. 그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4번이 정답인데요. 주택법 등이 정하는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변경신고사항인 거래계약 중 분양가격 및 선택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암기 프린터 15번 암기 프린터 1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암기 프린터 15번에 보면은 그게 동그라미 7번 거래가격 해가지고 가로하고 공급가액 또는 선택 품목이 옵션 비용이죠. 포함한다 해놓고 전자문서 X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사실 여부를 공무원이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또 가능한 게 뭐가 있었어요? 14번에 그 정정 신청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도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면적 변경 없이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이거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므로 전자문서가 안 된다고요.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전자문서 불가능한 걸 적어놓은 이유는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전자문서가 안 됩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네요.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는데 단 이 경우는 전자문서는 안 된다.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5번에 검정체계 구축 운영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위탁할 수 있는데 하려면 한국부동산원에 해야 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12번의 답 4번이고요. 13번 틀린 건데 정정 신청은 우리 암기 프린트 14번에 있습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를 고치는 게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을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변경 신고는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추후 합의에 의해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가 되겠죠. 13번의 1번 정정 신청을 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발급받은 신고 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정정 신청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변경 신고, 해제 신고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정정 신청서는 따로 법정 서식이 없고 고칠 사항을 신고 필증에다가 고쳐가지고 제출하면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하는 경우 쌍방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 신청을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14번에 동그라미 1번을 밑줄 쳐놨고요. 맨 밑에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1번은 단독으로 가능하다. 따라서 맨 밑에서 세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정정 신청 중에서 동그라미 1번은 전자문서 불가능이라고 돼 있죠.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된다고요.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그래서 공동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단독으로 가능하다고요. 2번 틀렸습니다. 그 대신에 전자문서는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등기 신청 전에만 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변경신고 가능합니다. 계약일, 계약금은 변경신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14번 주지사 종목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15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가지가 있습니다. 4번 변경신고를 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을 해야 된다. 부동산 등의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가격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되므로 이 맨 뒤에 있는 거 이거는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전부 지체 없이 모든 것 신고 필증 전부 다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발급해야 됩니다. 답 2번이고요. 1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이걸 조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사기관입니다. 그리고 2번 역시 조사기관은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표 또는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요구에 불응하면 거래대금 지급 증명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통장 입금표 보자고 했는데 예를 들면 10억짜리인데 10억 통장 입금표 보자고 했는데 입금표 안 보여주면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만약에 보여주면 입금은 10억 했고 계약서에는 9억으로 적혀져 있으면 1억 다운계약서 적은 거잖아요. 다운계약서 적은 게 적발되면 거짓 신고한 게 적발되면 취득가격이 5%, 10억에 5%면 5천만 원 이하 과태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만약에 다운계약서를 적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9억이라고 적었으면 실제 10억으로 그래 해도 통장 입금은 9억만 시키고 1억은 현금 보관증을 적어줬다가 잔금 치를 때 현금으로 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어쨌든 현금 보관증 이런 걸 사진 찍어놓고 나중에 민원 제기하면 문제될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업공개사는 이런 위험한 걸 안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고요. 지금은 뭐 돈 벌어서 좋지만 가급적이면 안 해야 된다는 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저도 옛날에 현업할 때 이거 안 하려고 했는데 공동중개를 하는데 당장 계약서 지금 25억짜리인데 그 통매매인데 다 가고 원룸 25억짜리인데 갑자기 와서 3천만 원 다운 계약서 적어달라, 안 적으면 계약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계약 날짜에 다 만났는데 참 미치겠더라고. 이거 안 하려고 하면은 중개보수만 해도 3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양쪽에 다 받으면 중개보수만 해도 5천만 원이 넘는데 3천만 원 다운 계약서 나도 살 때 이렇게 했다. 또 그 공동중개를 한 개업공개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초보자고 그 개업공개사는 완전히 거기서 근무를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그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는, 그 개업공개사들도 그 지역에서 보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명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 요구에 불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요구에 응하긴 했는데, 물론 뭐 아무 사고 없이 잘 넘어가긴 했는데 적극적으로 이거 위반 행위하면 언젠가는 문제 될 소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분들이 현업에 가면 못하는 이유가, 이걸 법을 다 알아버리면 전부 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다고 또 무조건 위반 행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게 딜레마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을 잘 슬기롭게 이제 조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14번에 3번 할 차례죠.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수인이 거래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 정기예금 등의 만기 수령 또는 해약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요구할 수 있고요. 5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조사하기 위하여 매도인, 매수인으로부터 거래대금을 예금 외의 다른 용도로 지출한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이게 다운계약서 적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돈 10억 받았으면 어디에 썼냐, 예금하거나 이런 거 했으면 되는데 그 외에는 현금으로 찾아가지고 자식한테 줬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적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는. 자, 142페이지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입니다. 이게 올해 6월 1일부터 신설됐기 때문에 시험에 한 문제 나올 확률이 높죠.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입니다.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그게 6천만 원이고요. 또는 월차임 30만 원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초과하면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내드린 문제에 제가 그 30만 원, 6천만 원 있었죠. 우리 책에는 그런 거 지금 안 적혀 있다고요. 이게 책 나오고 나서 확정됐어요. 책 원고 나오고 나서. 그래서 우리 책에는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런 거 없잖아요. 제가 오늘 내드린 문제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는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적용된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거나 또는 지역이 시지역이나 군지역인데 단 광역시, 경기도에 있는 군만 해당되고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거창군, 함양군, 함안군, 산청군 이런 데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게 대통령령에 있어요. 대통령령에, 법률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정부에서 대통령령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정부 국무회의 여기를 거쳐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걸 확대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6천만 원, 30만 원인데 그걸 갖다가 뭐 1,00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수시로. 법은 국회 통과돼야 되지만 대통령령이나 국토부령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전국의 모든 주택은 아니고요. 광역시나 경기도를 뺀 나머지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게 지금 우리 책에는 없다고요. 오늘 내드린 문제에는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은 신고 필정은 전부 다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5번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입신고할 때 주택임대차 신고서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 둘 중에 하나는 가지고 가야 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증금 얼마인데 물어보니까 그건 모르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면 임대차 신고하면 보증금이 얼마다, 월차임이 얼마다, 계약기간이 얼마다 이런 걸 적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서나 또는 임대차 신고서 둘 중에 하나를 가져가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유예기간은 과태료만 유예기간이 1년입니다. 과태료만 1년간 안 받는다고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네. 6월 1일 이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신고해야 됩니다. 5월 말에 계약 체결한 거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그 대신에 이제 6월 1일 이후에 갱신되는 경우 2년 지나가지고 갱신되는 경우 신고해야 되는데 오늘 문제에 보면 갱신되고 기간만 갱신되고 월차임이나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신고할 필요 없다고 했죠. 보통 올리잖아요. 5% 정도 올리면은 증액됐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이 이후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고요. 옛날에 계약한 거는 신고할 필요 없고요. 갱신 2년 끝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번 달에 2년 끝나가지고 갱신되면 신고해야 되겠죠. 보통 월세나 보증금을 올리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는 게 어려운 건 없어요. 동주민센터에 가서 해도 되고 아니면 신고관청에 인터넷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시군구에 직접 가도 되고. 예?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상관없어요. 그거는 법에는 규정이 없는데 신고 대행을 하고 실비 정도 받는 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법에는 없어요. 수수료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마찬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지금 법무사들은 한 10만 원 정도 받거든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금인 받아주고 이런 거 한 법무사들은 다 받아요. 법무사들은 그 등기 필 정보 분실했다고 해도 한 10만 원,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죠. 예? 그 정도 뭐 한 몇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받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중개 보수는 아니잖아요. 이게 중개하고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비 정도는 받아도 법무사들은 보통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받더라고요. 제가 그 등기 필 정보 분실에도 마찬가지고요. 신고 대행하는 경우에도 받더라고요. 그 정도 원래 우리 실비는 받아도 된다고 돼 있잖아요. 자비하고 뭐 최저임금 수준 뭐 이런 정도 그게 딱 얼마라고는 규정 없지만 크게 많이 받지만 않았다면 큰 문제 되지는 않을 겁니다. 15번의 답 3번이고요. 자, 16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주택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차만 신고하지 상가임대차나 토지임대차는 신고 안 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고요. 신고한 후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변경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30일입니다. 2번 임대차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한 명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매매하고 똑같습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중개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다. 해제 신고하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할 의무는 없다고 했죠. 서비스 차원에서 해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지금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 보수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법률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시도 조례를 바꿀 예정이에요. 조례 지금은 9억 넘으면 0.9 받을 수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12억 고가주택을 12억으로 상향해버리면 12억 넘는 것만 0.9%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12억 밑으로는 한 0.4% 정도, 지도조례가 지금 0.4, 0.5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법률을 바꾸는 게 아니라 조례의 그 금액을 좀 상향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깎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고정료율로 바꿀 가능성이 좀 있고요. 고정료율. 그리고 실비 집 10군데 보여주고 계약은 다른 데 가서 해버리면 한 푼도 못 받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실비 정도, 최저임금이나 이런 정도 유지비, 기름 차 태워가 다니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고 나중에 거래계약이 성립되면 미리 받은 금액 공제하고 나머지 보수만 받고 다른 데 계약을 가서 하면은 그냥 실비는 받아도 되는 걸로. 그게 막 합리적이죠. 중개업 해보면은 손님 와가지고 막 집 10군데 보여달라 이런 게 많아요. 그 임대차 보여달라고 하면은 저는 저부터 뭐부터 묻냐면은 이사 날짜 언제입니까 물어봐요. 이사 날짜가 안 나와 있으면 절대 계약을 못 해요. 이사 날짜가 있어야, 특정돼 있어야 계약이 가능하죠. 언제 이사 가는데 물어보면 6개월 후에 시세 좀 알아보려고 왔는데요. 아무리 보여줘도 계약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그냥 없다 하고 지금 나중에 계약하실 때 오셔야지. 지금 봐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때 6개월 되면 또 그때 어떻게 변할, 시세가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봐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고 안 보여줘요. 보여줘봐야 계약하지를 않으니까. 3번이 답입니다. 개업공개사는 해제신고와 주택임대차 신고는 할 의무는 없다. 매매인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나 주택임대차 계약의 변경 해제 신고를 접수 완료한 때에는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장을 찍어줄 거 아니에요. 5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뭐냐면 LH의 국민임대주택 30년짜리 이런 거 있어요. 영구임대주택 50년, 10년 임대 후 분양, 5년 임대 후 분양 LH에 이런 게 있죠. SH에 뭐 서울에 20년 전세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그 임대사업자가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또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도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신고를 했으면 또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두 번씩 할 필요 없어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사업자하고 일반 임대주택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거는 2년 했다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고 최대 4년까지 살 수 있는데 4년 끝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시세만큼 받을 수 있죠. 또 중간에 세입자가 자기가 나간다고 하고 새로운 세입자 받을 때는 그냥 시세만큼, 지금 1억이다 또 나가고 시세가 3억이 나면 3억 받아도 되죠. 근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세입자가 바뀌어도 옛날에 받던 금액에서 5%밖에 못 올려요. 최대. 그리고 1년에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10년이고 20년이고 임대사업을 하는 한 계속 최대 5%밖에 못 올려요. 그러나 혜택이 많잖아요. 주거 특례 이런 게 있고 5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시키지도 않고요. 또 종부세, 재산세 이런 거 혜택을 주니까, 그런 세제 혜택을 주니까 세입자한테는 많이 받지 말라는 취지예요. 싫으면은 안 하면 돼요. 임대사업자 말소하고 그냥 일반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면 됩니다. 근데 장기간 임대사업을 하려면 월세 받는 것보다는 세제 혜택이 더 중요하잖아요. 민간임대주택. 근데 앞으로는 이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사실 못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건설 임대사업만 지금 허용합니다. 앞으로는 부영건설 같은 데서 많이 했잖아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 16번에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정정신청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암기 프린터 14번 주지사 종목입니다. 주지사 종목.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합니다.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암기 프린터 14번. 개업공개사의 성명, 주소, 정정 신청 대상이 아닌 것. 암기 프린터 14번에 보면은 주지사 종목.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는 바꿀 수 있는데, 고칠 수 있는데 성명, 이름, 주소 이런 거 정정 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면적, 거래 지분 비율, 거래 당사자 전화번호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그 정정이 불가능한 거 암기 프린트 14번에 보면은 토지의 종류, 부동산 등의 소재지, 지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정정 불가능하다.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걸 말하고요.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는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돼요. 만약에 매수인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딴 사람한테 샀다가 딴 사람한테 되팔아 놓고 그 사람이 그냥 산 것처럼 꾸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약의 본질적 내용은 정정이 안 되고, 만약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잘못 적었는데 정정도 안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으니까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정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겁니다.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게 세 개가 있다.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한 거. 변경은 추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한 경우입니다. 면적 예를 들면 동그라미 100제곱미터인데 1000제곱미터라고 동그라미를 하나 잘못 적었으면 정정 가능하고요. 합의에 의해서 변경됐다면 변경 신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거래 지분 비율, 이 세 개는 정정도 가능하고 변경도 가능합니다. 17번에 2번이고요. 18번 변경 신고할 수 있는 사유 모두 고른 것은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우리 암기 프린트 15번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4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의 변경.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를 추가하거나 일부를 교체하는 경우는 변경이 안 됩니다. 매수인이 3명 A, B, C 3명이었다가 2명으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4명으로 변경은 안 되고요. 또 A 빼고 B가 교체되는 경우도 변경 신고 안 됩니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가로 안에. 지분 변경, 도면 가기, 그 다음에 도가 중도금, 잔금 지급일 변경 가능하고요. 계약금, 계약일은 변경 안 됩니다. 면적, 거래 가격, 공급가액, 옵션 비용 가능하고요. 계약 조건이나 기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따라서 18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이거 시험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하는 건데요. 3번이 답입니다. 3번. 부가가치세를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이게 시험에 지금 서식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 중에서는 이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즉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고요. 입주권 분양권이 아니고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우리 오피스텔이 분양가가 2억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이 2억이죠. 그래서 그대로 포함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에는. 근데 우리 중개보수에도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지 않죠? 따라서 중개보수 100만 원이면 100만 원 외에 부가가치세 10만 원 더 받아도 중개보수 초과 규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우리 확인설명서 서식 요약집에 확인설명서 서식 한번 볼까요? 156페이지 거기에 13번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과 그 산출 내역 156페이지 오른쪽에 참고 표시 맨 밑에 보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밑줄 치놓으세요. 그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부가가치세라는 게 부가가치세법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닌데 여기 두 개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추가로 받아도 된다. 19번에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21번, 22번 있는데, 자 22번 보겠습니다. 22번 틀린 것은 했습니다. 1번 토지 건축물 매매 계약을 체결한 때는 면적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된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는 면적과 상관없이 다 신고해야 되죠. 주택 임대차 신고만 금액 일정 금액 초과하는 경우 일정 지역에서만 신고하지만 매매인 경우는 전국 어디든지 주택이든 토지든 상가든 다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지역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번 개업공개사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의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계약만 신고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차 신고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분양권, 입주권, 전매 신고서에 기재되는 전매는 분양권, 입주권에 표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인데요. 신고서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실제 거래 가격은 기재하지만 기준 시가를 적진 않죠. 4번이 그래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다. 4번이 답인데요. 나는 있는데요. 그러면은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서식이니까 어려운데 어렵다는 건 시험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으면 이 세 명이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개사가 세 명이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죠? 왜? 중개거래면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요. 직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거래 당사자가 하잖아요. 서식에는 보면 이 세 명이 서명 날인하는 난은 있지만 세 명 다 서명 날인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중개거래면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하고 직거래인 경우 거래 당사자만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근데 서식에는 세 명 다 도장 찍는 난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세 명 다 동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다. 나는 칸은 만들어놨지만 세 명 다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22번에 답 4번입니다. 자, 145페이지 23번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암기 프린터 3개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밖에 없습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맨 밑에 보면 있죠.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3개밖에 없습니다. 51번에 맨 밑에 보면은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거짓 신고한 경우는 5% 이하 가태료죠. 그 다음에 2번에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해제되었는데 30일 이내 해제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개입니다. 3개. 3번이 답입니다. 23번에 기역, 니은, 디귿 조금 전에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3개고요. 리얼에 해제 신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그 다음에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나 해제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죠. 답 3번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3개가 있습니다. 답 3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입니다. 24번. 부동산 거래 행정벌 정리도 내드렸는데요. 1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자, 조장한 자, 방조한 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외자 동그라미 외의 자료 제출 안 하면 500만 원,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제출 안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3번 주택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이 100만 원 가태료는 1년간 유예합니다. 처벌은 안 한다는 이야기에 임대차 신고를 안 하더라도 앞으로 1년간
2021년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4번에 거짓 신고하면 100분 후 5% 이하가 들립니다. 계약 체결하고 거짓 신고하면 5%, 계약 체결 안 했는데 거짓 신고하면 금액을 알 수 없으니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이 정답인데요. 우리 암기 프린터에 보면 10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10일. 신고 간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암기 프린터 40번 동그라미 9번에 있네요. 40번에 동그라미 9번. 신고 간청이 과태료를 부과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록 간청에 통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24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최소한 2문제 이상이 출제되고요. 자,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146페이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는, 특례라는 건 뭡니까? 특별히 예외죠. 그 외국인에게만 특별히 예외를 두는 것은 외국인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예외를 둘까요? 아니면 외국인을 더 규제하려고 예외를 둘까요? 규제하려고. 예,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매매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물론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있지만 소유권 이전의 경우 매매만 신고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이나 증여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상속, 경매, 신축, 정축, 개축, 재축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외국인은 특별히 예외적으로. 매매인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외국인이나 모두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3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매매는 모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런데 교환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합니다. 외국인은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되고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특별히 외국인에게만 특례를 두고 있는데요. 26번 보겠습니다. 26번 답 1번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모두 신고 간청만 부과합니다. 국토부 장관 X.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협회,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부 장관이, 자격증 미반납, 연수교육 안 받으면 시도지사가 부과하고 나머지는 등록관청이죠. 그런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과태료는 전부 신고관청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또 징역벌금은 그럼 누가 부과하는데요? 시도지사가 합니까? 묻던데 징역벌금은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로 선고를 하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매수신청대리 위반해가지고 징역벌금 과태료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위반하면 오로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2개밖에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등록취소와 업무정지는 지방법원장만 합니다. 법원 행정처장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는. 자, 26번에 따라서 1번이 답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이 외국인 특례는 우리 암기 프린터 27번에 전부 정리되어 있습니다. 2번에 보면은 건물의 신축, 정축, 개축, 암기 프린터 27번 맨 밑에 신축, 정축, 개축 나와 있죠.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2번 맞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군문자야. 군문자야 네 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고요. 4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 거래 허가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신고든 허가든 다 한 번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이 매매 계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60일 이내에 한 번 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금 이따 허가하겠지만 토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만약에 이게 군문자야, 외국인이 허가받아야 되는 군문자야가 있는데 이 군문자야라는 지역이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허가를 한번 받았다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허가받을 필요 없죠. 반대로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허가를 한번 받았다면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하더라도 또 한 번 허가 두 번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신고든 허가든 둘 중에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지 외국인이라고 해서 똑같은 사안 가지고 두 번씩 신고하고 두 번씩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5번에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 임원의 2분의 1 이상, 전부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암기 프린터 56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나요? 56번에 7번? 동그라미 7번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26번에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7번 30번 있는데 30번 보겠습니다. 바로 30번. 외국인 특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29번도 벌금형이라고 했는데 4번 신고는 무조건 과태료 벌금 진역 없다고 했죠. 신고 위반은. 자, 30번입니다. 국제연합의 전문기구 국제연합 외국 국가 등도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3개월 이내에 X고요. 그 다음에 2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단 주택임대차의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겠죠? 주택임대차라는 말은 없잖아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6개월 틀렸습니다. 3번 특별자치시장은 외국인 등이 신고한 부동산 등의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렇죠.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요. 암기 프린터 몇 번에 있었습니까? 45번에 동그라미 11번, 12번 있었잖아요. 동그라미 11번 맨 밑에 자치시장은 자치시장이 세종특별자치시밖에 없죠.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3번이 맞고요. 4번 외국인 등의 토지거래 허가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3번, 2번, 3번이죠. 지금 이거는 15일 이내입니다. 15일 이내에 4번이 틀렸고요. 5번 법원의 확정 판결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판결 전부 계약 이외의 원인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자, 31번까지 하고 쉬었다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에 의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 시 300만 원입니다. 단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은 제외입니다. 매매는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했죠. 교환 계약이나 증여 계약입니다. 여기서는 엄격하게 말하면 매매를 제외한다 이런 말을 넣어줘야 돼요. 정확하게 문제를 내려면. 2번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우리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는데 여기서 한 문제 나와요. 27번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3번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됐으면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이번에 올림픽 하는 거 호주 골프 여자 골프 선수 우리나라 사람이더라고요. 우리나라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해서 호주 국기 달려 있더라고. 이름은 우리나라 사람 이름인데 외국인이잖아요. 그런 분은 호주
시민권 취득했으면 6개월 이내에 계속 보유하겠다는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번 허가에 의한 취득은 15일 이내에 시도지사가 아니라 신고관청, 신고관청의 허가, 불허가 처분을 15일 이내에 해야 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신고관청입니다. 허가는 신고관청이다. 시도지사가 아니고요. 4번이 정답이고요. 5번 허가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 허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위반했을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런 거는 다른 거 다 똑같으니까 4번 아니면 5번 둘 중에 하나 답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전혀 몰라도 4번, 5번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머지는 똑같고 시도지사하고 신고관청만 다르죠. 그러면 틀린 거면 둘 중에 하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4번이나 5번. 1번부터 3번을 답하면 안 된다고. 만약 이런 걸 전혀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찍더라도 4번 아니면 5번 중에서 찍어야 되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151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내드린 문제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